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 세력이 조선과 통상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과 조선의 대응 모습 알아보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 여기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계야파, 그 다음에 척화파의 뜻을 알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 공부한 겁니다. 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병인 박해 배웠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배웠고, 그 다음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신미 양요가 일어났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천재, 병신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신미 양요와 관련이 있고,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와 관련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미 양요가 있은 뒤 몇 년이 지난 후에 운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일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에요. 자, 먼저 운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났는데,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에 침입해서 조선군과 충돌한 사건이에요. 이때 일본은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 운요호를 보냈는데요. 강화도 초지진 주변의 해안을 그냥 들어와서 불법으로 측량을 했어요. 측량했다는 거는 뭐 길이도 재보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봤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군이 대포를 쏘니까 일본군도 대포를 쏘면서 막 위협을 한 데다가 이어서 영종도에 상륙해서 막 파괴하고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일본이 이렇게 운요 사건을 일으킨 얘기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선을 위협해서 통상을 요구하고자 아주 계획적으로 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특히 운요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계속해서 부산에 배를 가져와서 한포 사격을 연습한다고 하면서 한포 사격을 자꾸 하고, 한포 사격이라는 건 뭐냐면 대포를 자꾸 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민가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6척의 전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협상 대표단을 보냈는데요. 이때 대표로는 구로다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6개의 군인이 들어가 있는 전함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300여 명의 군사들이 거기에 다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포를 막 이렇게 쏘려는 위협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협상을 누군가와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 하지 않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로다가 이렇게 협상 대표단을 보내서 구로다와 함께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 대표로는 신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로다는 13개의 조항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조약을. 그러다가 신헌이 이거 우리 굳이 이런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냐, 이건 이렇게 바꾸자 라고 했는데, 몇 개는 바꿔줬지만 대부분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때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 이걸 맺은 다음에 몇 가지 부속 조약을 더 맺은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완성되게 돼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를 약속했는데, 여기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한 이유는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좀 차단하고 일본과 독자적으로 조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뭐 따로 조선을 존중해주고 싶어서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그 다음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조선은 최대한 항구를 덜 개항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산 이외에 2곳의 항구를 더 개항해서 3개의 항구를 일단 개항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특히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이 조약, 이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것도 일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기는 했지만, 조선인이 만약에 일본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의논하지 않은 채 조선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에 관해서만 했다는 것이 특히 불평등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긴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요즘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마 옳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개항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개항이라는 건 뭐냐면 항구를 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지속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교류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눴어요. 개화파라고 해서 박규수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척화파, 위정척사파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서양과 교류하지 않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최익현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명료가 있은 다음에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이 있었어요. 이건 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고, 운요 사건은 일본이 계획적으로 운요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조선을 드나들다가 조선이 살짝 이렇게 포를 쏘자 여기 내려와서 조선을 약탈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데,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선이 어쨌든 개항을 이 근대에서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질문, 답 잘 해오세요.